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연 박사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와 더불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 30년간의 상담 경험과 많은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으며 정리한 것입니다. 젊을 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 첫째, 체면을 위해 큰 집을 짓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고향에 가장 큰 집을 짓고 싶어 하시죠. 3년 동안 일본에서 일해서 5천만 원 모아 집 지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어 5층짜리 큰 집이 있어도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큰 집의 하인이 되는 셈이죠. 작지만 편안하고 필요한 것이 갖춰진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지막 공간은 2평도 안 되니까요. 둘째, 도박이나 복권에 빠지는 실수입니다. 도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도박은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라는 말이 있죠.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매일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오늘 이겨도 내일 잃고 또다시 잃은 돈을 되찾으려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되 도박에 쓰지 마세요. 셋째, 자녀에게 물질만 주고 교육은 소홀히 하는 실수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좋은 핸드폰을 가졌으니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고 인성과 교육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말에 자녀에게 청음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만 물려주면 그 돈은 결국 다 써버리겠지만 교육을 통해 얻은 능력은 평생 남습니다. 넷째,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삶을 즐기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습니다. 월급 4세고 90만 원을 받으면 어디서든 10만 원을 더 빌려 500만 원을 저축하고 매달 한돈의 금을 사서 병에 모아두곤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며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건강이 나빠져 모은 돈을 즐길 수도 없게 됩니다. 젊었을 때 맛있는 닭 한 마리 먹지 않고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먹을 수 없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무분별하게 써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일은 하지 않고 먹고 즐기기만 하는 실수입니다. 반대로 일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계속 소비만 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산이 무너져도 먹기만 한다는 말처럼 소비만 하고 일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실수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겠지만 아직 젊은 분들은 미리 이런 교훈을 되새겨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장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3km를 지나면 다리가 아프고 4km쯤 되면 더 이상 걷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짊어지고 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가끔은 멈춰 서서 짐을 내려놓고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이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가다 보면 이 오래된 빗자루가 정말 필요할까? 좋았어. 이 낡은 의자는 어차피 새로 사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버리다 보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1. 원한과 미움을 내려놓기.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그 중에는 우리를 배신하거나 상처 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계속 미워합니다. 하지만 원한을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자신입니다. 그들은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만 계속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평안을 찾으세요. 욤. 과거의 슬픔 내려놓기. 인생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간 슬픔에서 교훈을 얻고 아름다운 기억만 간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사책의 한 시대의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과 업적만 기록하듯 우리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슬픈 기억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3. 의미 없는 관계 정리하기. 평생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양인 등. 그러나 노년에는 정말 중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몇몇 진정한 친구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관계만 소중히 하세요. 첫째는 하늘이 정한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정과 의리의 관계로 배우자와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 외에 피상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관계가 넓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넓은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죠. 4. 허명 추우밍 버리기. 우리 모두 이름과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명예직이나 타이틀에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함에 전 협회 자문위원, 전 마을 고문 등 수십 개의 타이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디자이너가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죠. 이런 허명은 컴퓨터의 임시 파일처럼 시스템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해 두고 정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용서하기. 마지막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때로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배우자를 배신하기도 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애플 로고를 보면 한쪽이 베어 먹힌 사과입니다. 왜 완벽한 사과가 아닐까요? 그것은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성인도 실수를 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실수를 용서하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깨끗한 두 손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이런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짐으로 여행하는 것이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노년기 자산 관리에 대한 지혜. 우리 한국인에게 자녀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평생 고생해서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다고 하시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자녀는 나이가 몇이든 여전히 부모의 자녀라는 말을 쓰지만 자녀도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50대의 아들이 80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산을 물려줄 때 피해야 할 5가지 실수입니다. 1.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재산 나누기. 자녀가 10대나 20대 초반일 때 부모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재산을 받은 자녀는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2학년인데 벌써 수억 원의 집이 있는데 뭘 더 노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녀에게 재산보다 노력하는 습관과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번 돈은 아끼게 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쉽게 씁니다. 이 돈으로 좋은 차를 사자고 생각하지
사업 자금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지 않죠. 2. 자신의 몫을 남겨두지 않기. 재산을 나눌 때 자신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지 말고 자신을 위한 부분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건강 문제가 생겨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하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자신의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은 가볍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서 죽음을 기다리자고 할 수는 없지만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재산을 확보해 두세요. 3. 아들과 딸 차별하기. 옛날에는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거나 딸은 강가의 모래처럼 흘러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딸을 외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자녀는 우리의 피와 살입니다. 그들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낳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주고 이미 출가한 딸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대우하세요. 만약 아들에게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자신의 몫에서 나중에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4. 구두로만 재산 나누기.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집은 큰아들, 저 땅은 작은아들처럼 말로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고 법적 서류를 작성하세요. 특히 아직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중에 뇌졸중이나 치매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면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증된 문서를 작성하고 모든 자녀가 서명하게 하여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하세요. 노년기에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나이가 들면서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다음은 노년기에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입니다. 1. 자녀의 가정을 관리하려 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자녀 가정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3명의 자녀가 결혼하여 근처에 살더라도 모든 자녀가 급여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모든 지출을 관리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죠. 이것은 자녀들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날은 집에서 먹기보다 밖에서 식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심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40살인데도 여전히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직장에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세요. 그들이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2.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간섭하지 마세요. 결혼, 주택 구입, 직업 선택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 우리의 관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명절에만 모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보다 4인승 택시가 더 기동성이 좋은 것처럼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모로서 조언을 구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많고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 우리 조언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또래 친구들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렴. 3.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지 마세요. 자녀가 35, 40세 정도 되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의 불륜이나 도박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덮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없을 때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도 모른 척하거나 집안의 CCTV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70대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40대 아들의 폭력 사건을 변명하기도 하죠. 이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7, 8세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용기가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
술을 마실 용기가 있으면 취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등의 교훈을 알려주세요. 딸이 시집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사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70대 부모가 사과하러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딸을 이만큼 키워서 당신 가문에 보냈으니 이제 당신들이 잘 가르치세요. 문제가 있으면 직접 대화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 마세요. 자녀가 도박이나 불필요한 지출로 빚을 졌다면 대신 갚아주지 마세요. 특히 사채나 고리 대금업자에게 진 빚은 더욱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불어나 1억이 되고 자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폭력배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해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 자녀의 빚을 갚아줍니다. 그러나 이는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뿐입니다. 물론 자녀가 아플 때나 정당한 이유로 돈이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음주, 싸움으로 인한 벌금, 부주의로 인한 사고 비용 등은 자녀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어디서 빌려서 갚든 열심히 일해서 갚든 너의 문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성장하고 부모는 노년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피해야 할 4가지 행동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피해야 할 4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불륜 피하기. 나이가 들어서도 외도는 큰 상처를 줍니다. 젊은이의 불륜도 비난받지만 노년의 불륜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20, 30, 40년을 함께 고생하며 자녀를 키우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낸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은 모든 추억과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아내가 늙어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또는 남편이 아파서 관심을 못 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륜은 결국 발각됩니다. 자녀들과 이웃들이 알게 되면 평생 쌓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경찰이나 마을 이장까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 자녀 차별하지 않기. 누구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아들을 딸보다 더 선호하거나 마디와 막내를 다르게 대우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새 옷을 살 돈이 부족하면 아들에게 먼저 사주고 딸들은 헌 옷을 입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들은 우리와 함께 살며 부모를 모실 거야. 딸들은 시집 가서 남의 집 사람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이런 차별을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동안 덜 사랑받았다고 느낀 자녀들은 돌보기를 꺼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아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저는 항상 시집간 딸이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녀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세요. 나중에 당신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차별받지 않은 자녀들은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3. 지나친 명예욕. 버리기.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미한 직함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은퇴 후에도 전 협회 고문, 모임 자문위원 등의 타이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명함에 이런 타이틀을 너무 많이 넣으려다 디자이너가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타이틀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마음의 짐일 뿐입니다. 컴퓨터에 불필요한 파일이 많으면 느려지는 것처럼 이런 허명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수천 장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정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저 평범한 시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4. 용서하는 마음 가지기.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플 로고를 보면 한쪽이 베어먹힌 사과입니다. 이는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성인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원한, 미움, 후회 같은 감정의 짐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세요. 마무리. 오늘은 노년기에 피해야 할 실수들과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을 때 집착했던 것들, 큰 집, 도박, 자녀에게 물질만 주기, 지나친 절약, 일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 이 노년의 후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는 원한, 과거의 슬픔, 의미 없는 관계, 허명,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지나친 간섭을 피하고 공평하게 대하며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불륜을 피하고 자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허명에 집착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멈춰서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여정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지혜롭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